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10월 19일 방송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네이버 CJ 주식 교환 추진. 과연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이걸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왜 제가 이걸 골랐느냐? 네이버와 CJ 둘 다 제가 근무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근무해 본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놓칠 수가 없겠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티브가 된 기사는 많습니다. CJ 네이버 동맹, 유통 콘텐츠 시너지 극대화 조선비즈 기사도 있었고, 자, 네이버 CJ 대한통운 컨텐츠 물류 1등끼리 시너지 키운다. 한국경제의 기사도 있었고요. 그 외에 사실은 수많은 관련 기사들이 지난주에 신문 지면을 장식했죠. 신문 지면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죠. 포털, 포털 사이트를 장식을 했죠. 정말 이제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자, 지난주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 바로 네이버와 CJ가 주식 교환을 추진 그리고 검토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물론 양사는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만 밝혔고요.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확정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시가 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근데 왜 이렇게 업계에서는 떠들썩했을까? 그쵸? 자, 그만큼 재미있고 또 임팩트 있는 제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업가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분들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죠. 네이버와 CJ가 와, 주식을 교환한다. 이거 아주 재밌는 소식입니다. 자, 이 제휴 모델에 참여하는 회사는 네이버, 그리고 이제 CJ 쪽에서는 CJ 대한통운,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CJ E&M의 뭐 일종의 이제 뭐 계열사죠, 그죠? 제작을 전문으로 한 제작 스튜디오를 얘기하는데, 자, 이런 회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즉 네이버는 쇼핑 강화를 위해서 물류 역량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CJ는 컨텐츠 IP, 특히 이제 웹툰이 되겠죠. 네이버 웹툰이 최근에 뭐 워낙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웹툰 컨텐츠에 대한 IP 확보 그리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한다. 뭐 이런 측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언론에 강조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휴의 목적이 진짜 그럴까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혹은 이 언론들이 얘기하는 부분의 대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이 양사에서 PR 기사로서 이렇게 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얘기하는 이런 표면적인 목적, 이게 진짜 맞는 걸까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연 누가 더 이득을 보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네이버와 CJ의, 그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둘 다 근무해봤던 제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휴의 목적부터 한번 훑어보죠. 네이버, 네이버.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오히려 클리어한 것 같아요. 물류 역량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 2분기 실적을 분석해 드렸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8월 3일에 했던 방송이 있었는데, 왼쪽에 이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 이미지가 바로, 그, 당시의 영상, 썸네일 이미지죠. 자, 이 방송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네이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검색 플랫폼 이런 게 아니라 쇼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플랫폼 같다. 과거에 사실 네이버를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네이버라는 회사는 절대적으로 검색이라는 중심축 하나를 딱 두고 이 검색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사업에 대한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좀 얼마 좀 된 얘기지만 왜냐하면 이 기세가 좀 바뀌기 시작한 건 사실 라인이라는 존재가 생겨나면서부터 네이버의 전체적인 사업이 다각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네이버는 아주 고집스럽게도 이 검색이라는 하나의 어떤 사업을 딱 두고 여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성장의 중심축이 상당 부분 쇼핑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나오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쇼핑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면서 자, 어떻게 보면 이 네이버라는 회사가 자, 이제는
야, 이게 진짜 쇼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는 쇼핑이라는 축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이버는 쇼핑의 경쟁 요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경쟁 요소 중에서 거의 사실은 모든 걸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뭐 접근성,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편의성, 뭐 구색, 뭐 가격 경쟁력, 결제의 편의성이나 결제의 기능, 이런 등등. 자, 그러나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물류였죠, 물류. 특히나 그런데 하필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커머스판은 쿠팡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룰에 의해서 사실은 현재 커머스판은 물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경쟁 요소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네이버는 다 있는데 이 물류만 자체적으로 뭔가 절대적으로 핸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니 수년에 걸쳐서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수조 원을 들여야 되는 이게 쿠팡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수년간 수조 원을 막 까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한통운 같은 회사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해왔던 회사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과 거대한 돈을 들여서 갖춰야 되는 물류 인프라를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는 직접 구축하기보다는 전략적 대우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거. 이거는 뭐 네이버에게는, 그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네이버는 이 물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CJ랑 손을 잡는다. 이게 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CJ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언론상에서는 컨텐츠 IP 확보, 글로벌, 자꾸 제가 글로벌이라고 하네요. 글로벌 플랫폼 확보가 주 목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자, 이걸 얘기하려면 우선 주식 교환이라는 그 시나리오부터 좀 짚어봐야 됩니다. 제가 좀 심플리파이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대략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이 4천억에서 8천억 수준의 주식 교환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하나를 두고 CJ 대한통운, E&M,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형태의 1대 3의 회사들이 주식을 교환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가장 덩치가 큰 것은 네이버와 대한통운 사이의 교환이 되겠죠. 다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아무래도 네이버 입장에서는 가장 부합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전체 총알이, 이건 총알이 아니죠. 주식을 교환하니까. 전체 그 교환의 규모가 있다면 아무래도 대한통운 쪽이 가장 많은 주식 교환을 하는데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 10월 18일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의 시총은 48조, CJ 대한통운의 시총은 4조거든요. 즉 네이버가 대한통운보다 12배나 큰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4천억에서 8천억 수준의 주식 교환을 한다, 요런 이제 전제사항이 있다라고 한번 보시죠. 자, 그랬을 때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4,800억 원의 가치를 주식 교환한다, 지금 시점에 가정을 하는 겁니다. 주식 교환을 한다라고 하면요, 네이버는 CJ 대한통운 4조짜리였죠? 4,800억이니까 어떻습니까? 12%의 지분을 보유를 하게 되겠죠. 네이버가 대한통운의, 그쵸? 지분을 12%.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48조죠, 네이버는. 그러니까 CJ는 어때요? 48조 대비 4,800억 원이니까 CJ는 네이버 지분을 1%밖에는 보유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대한통운 지분을 12%나 보유하게 되는데 CJ는 네이버의 지분을 1%밖에는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주식 교환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네이버는 많은 언론들이 얘기를 하듯이 아마도 CJ 대한통운의 2대 주주 정도가 아마 될 거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CJ는 결코 그 정도의 지위를 사실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딜을 통해서 CJ가 네이버에게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적인 통제력, 사업적인 통제력은 사실은 좀 미비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뭐 지분율 뭐 1%, 뭐 E&M이랑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뭐 다 해봤자 그거 얼마 될 거야? 한 2%? 뭐 딱 안 되겠죠. 그죠? 4,800억이 1%니까 뭐 8천억 다 이렇게 교환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2천억이 2%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네이버의 자산을 CJ가 매우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기는 쉽지 않겠죠.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대한통운의 2대 주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어느 정도는 사업적인 뭐 통제력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강하게 썼습니다만 많은 부분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물론 뭐 웹툰 이런 것들과 같은 컨텐츠 IP에 대한 뭐 우선권, 그죠? 우선 제공, 뭐 이런 것들을 개런티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뭐 V 라이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뭐 CJ 컨텐츠를 띄우는데 뭔가 페이버를 달라, 뭐 협조를 해달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뭔가 합의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당장 CJ의 어떤 컨텐츠 사업의 성장을 개런티해 주는 건 사실 아닐 겁니다. 그렇죠? 뭐 말 그대로 그냥 혜택이 좀 있을 거다, 뭐 이런 정도가 뭐 되겠죠. 그죠? 예.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주식 교환의 전제 조건으로 과연 어떤 합의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얼마나 서로 강력하게, 그죠? 또 특히 CJ 입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것들을 요구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네이버는 결국 원하는 게 로켓 배송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뭔가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물류 실험을 CJ 대한통운이 네이버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길 원할 거고요. 그죠? 또 반대로 CJ는 네이버의 IP나 글로벌 진출에 대한 그런 아주 강력한 뭐 우선권, 뭐 내지는 독점권, 막 이런 것들을 뭔가 요구를 하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양사가 아주 강력한 형태의 뭐 어떤가의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CJ가 강력한 우선권을 갖는다고 아무리 가정을 한다 해도 사실은 당장의 실질적인 역량인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게 되는 네이버 대비해서는, 그죠? CJ는 사실 어떻게 보면 콘텐츠에 대한 권리 정도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너핏이 네이버가 갖는 거에 대비해서는 다소 모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CJ의 진짜 의도는 이게 뭐 사업적으로 뭔가 혜택을 엄청 보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달리는 말에 등에 올라타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즉, 지분 가치의 성장 자체에 어떻게 보면 기대를 더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CJ는 현재 물류나 컨텐츠 사업에 있어서 아주 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물류는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재는 잘 나가는 건 맞지만 여기에서 2배, 3배, 10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빠르게 막 10배씩 성장하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은 그만큼 덩치도 크고 뭔가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이런 여러 그 유통 설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 속도가 그만큼 빠를 수는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컨텐츠는, 물류는 그렇고 컨텐츠는 사실 뭐 언제든 업앤다운은 아주 심하게 겪을 수 있는, 그렇죠?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천수답성, 천수답이 뭔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물만 의존을 해서 만드는 저수지를 천수답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흔히들 이제 컨텐츠 사업을 두고 천수답성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든 업앤다운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천수답성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J가 갖고 있는 건 물류든 컨텐츠든 당장에 뭔가 아주 뭐 이 가파른 성장이나 아니면 아주 안정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뭔가 둘 다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꾸준히 성장해 왔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더욱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쇼핑과 글로벌로 인해서 향후에 성장성도 더욱더 기대가 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속도도 엄청나죠, 그죠? 기존의 어떤 인프라 대비 아니면 컨텐츠 사업 대비해서 뭐 이 속도가 엄청나고 또 심지어는 안정성도 굉장하죠.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J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의 똘똘한 자회사, 물류와 컨텐츠 자회사들의 현재 기준의 역량을 팔아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산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지분을 확보한다라는 목적이 저는 오히려 사업적인 목적보다는 이런 투자자로서의 어떤 목적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죠? 이런 점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죠? 향후에 이 다음 세대들이 이 그룹을 이어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프로미싱한 비즈니스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판을 깔아 놓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저도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CJ그룹은 늘 온라인 사업에 엄청나게 욕심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번번이 사실은 사업에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죠. 그죠?
뭔가 이렇게 뭔가 찔끔찔끔 이렇게 트라이는 많이 하는데 뭐 딱히 이렇게 성공한 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가장 이제 눈에 띈다 하는 건 뭐 티빙 정도겠지만 사실 이것도 뭐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그죠? 예, 그렇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뭐 탑을 찍은 것도 아니고 뭐 OTT의 붐이 있으니까 좀 올라가긴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뭐 투자한 것만큼 기대한 것만큼 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점에서 더더욱 그죠? 예, 승계 작업이나 온라인 사업에 대한 늘 그 열망이 있었던 그런 그룹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향후에 아주 그 전망이 좋은, 그죠? 유망한 온라인 사업의 등에 예, 올라탄다. 이런 어떤 일종의 투자자로서의 관점으로 이번 딜에 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 뇌피셜입니다. 그죠? 네. 자, 아무튼 정리하자면 네이버는 사업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예, 이득을 확실하게 볼 것 같고요. 자, CJ는 뭐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재무적인 이득을 예, 보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뭐 사업적으로도 뭐 웹툰 IP 가져다가 뭐 대박 컨텐츠, 대박 영화, 대박 드라마 만들면 뭐 돈을 버시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그 IP를 잘 활용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 개런티된 베너핏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뭐 오히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무적인 그런 이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자세한 건 주식 교환의 조건으로 맺게 될 양 그룹 간의 그죠? 합의 내용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결국 이번 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떤 형태로든 양사가 피를 섞는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 사실 말이죠. 개인적으로 작년에 아마 여러분 아마 기억도 잘 안 나실 텐데 이제 좀 잊혀져 가지고 카카오랑 SKT가 지분 교환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사실은 별로 크게 기대가 기대가 안 됐었어요. 뭐 이렇게 특집으로 다뤄드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헤드라인 한 줄 요약 정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번 딜은 충분히 의미 있고 또 재미있는 그런 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죠. 뭐 이번 딜만큼 뭐, 그죠? 예, 양사에 근무했던 또,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계속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재밌는 소식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죠. 자, SKT 모빌리티 사업을 분사한다라는 소식도 지난주에 참 뜨거웠죠. 예, T맵을 중심으로 해서 확 키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버로부터 1,000억을 투자 유치한다고 하니 뭐 판을 꽤 크게 키우는 것 같고요. 어쨌든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확장을 시켜서 카카오에 뒤처진 뭐 택시 사업 등등 여러 가지 모빌리티 사업, 뭐 심지어는 하늘을 나르는 플라잉 카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전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뭐 글쎄요. 뭐 개인적인 생각은 뭐 나르는 자동차도 좋은데 사실은 국내에선 아직까지 모빌리티 플랫폼을 가지고 명확하게 돈을 버는 모델을 아직까지 이제 만들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그죠? 뭐 소파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돈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T맵이 유료화되지만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3분기 한국 다운로드 1위 앱은 줌이었다고 해요. 돈을 가장 많이 쓴 건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앱애니에서 분석을 했고요. 2020년 3분기 모바일 결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제목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쭉 그냥 기사들을 여러 개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건 그 키워드들을 제가 뽑은 건데, 화상회의, 게임, 동영상, 여행. 요게 이제 테마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에베니 조사 결과는 전체 전 세계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 그중에 한국에 대한 내용은 화상회의 게임, 동영상, 여행 이런 것들을 많이 썼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앱 사용에 대한 하나의 트렌드 같은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저의 엔딩 멘트 늘 한결같죠, 그죠? 건강 잘 지키시면서 다음 주에 저도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